솔직히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자본, 무자본 창업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입교하게 되면은 정부 지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업의 핵심은 라는 것입니다. 사업, 창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와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52만 원으로 작게 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월 매출 4억 원대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분들도 어느새 14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현재 오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자본, 무자본 창업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워서 더 매력적입니다. 끈기가 없는 평범한 경쟁자들은 바로 포기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소자본으로 창업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제가 실제로 2차 면접으로 비대면 피칭을 하는 모습을 담아 놓았으니 한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어설픈 사람도 해냈으니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업 초기에는 정말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마음만 먹었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해나가야 할지, 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저처럼 돈 없이 시작하신 분들은 통장만 보면 한숨이 푹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한숨만 쉬고 있으면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찾아내셔야죠. 해내셔야죠. 방법은 무조건 있으니까요. 각 대학교에 보면은 산학협력단이라고 기업과 학교를 연결해주는 그런 곳이나 창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보내준 학교 부서가 그런 곳이었거든요. 무조건 들이대야 합니다. 그 부서에 바로 전화를 합니다. 사업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담당자분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러자 그 담당자분께서 교수님 한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비타오백 한 박스를 사들고 무작정 찾아갑니다. 교수님께서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입교하게 되면은 정부 지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로 경쟁률이 어떤지, 얼마나 합격하기 어려운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그냥 무조건 받아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해서 바로 알아봤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말이 너무 기니까 청창사라고 할게요. 청창사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청창사의 목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중진공 청창사는 기본기를 제대로 갖춘 도전의식과 창의정신이 넘치는 청년 CEO를 양성하는 것, 이 목표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걸 딱 보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도전의식은 충만했어요. 그런데 기본기가 없었고 창의정신도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기부터 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미친듯이 한번 준비해보자. 그리고 자기 체면을 합니다. 1년 뒤 나는 무조건 청창사에 합격한다. 이렇게 자신있게 자기 체면을 하고 다짐을 했지만 사실 아이템은 없었습니다. 우선 기본기를 먼저 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본기를 쌓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야 투자를 받든 사업을 확장하든 할 테니까요. 그때 당시 저에게 당장 기본기를 쌓기 좋은 사업이 온라인 판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했었던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의류 카테고리로 정하고 바로 실행에 옮겨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많이 힘들죠. 저도 그랬고 공부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매출도 조금씩 올랐고 도매 거래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이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저와 같은 온라인 판매자들이 겪는 재고의 부담이었습니다. 또 이제 막 팔리기 시작했는데 도매처에서 물건이 한 달씩 지연되거나 품절을 그냥 때려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감하시죠? 초기 창업자의 경우는 자본이 없습니다.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러가 많은 제품의 경우 사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매번 새로운 거래처에서 구매를 해야 할 경우 2장 이상씩 구매를 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더 들여다보니 도매를 하시는 분들도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단가도 좋고 제품도 좋은데 홍보를 하지 못하는 문제, 여러 공장의 잦은 스케줄 변동으로 재고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 그리고 수많은 소매 거래처들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류 소매업자, 도매업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주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또 한번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서 10분 만에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핵심은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수님과 상담 후에 청창사에 바로 지원할 수 없었던 이유는 누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로 기본기를 쌓고 난 이후에는 대상이 명확해졌고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뚜렷해졌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2월 청창사를 지원할 때에는 해당 내수시장에 대한 경험도 있었고 매출 실적도 있었으며 시장 진입 전략도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청창사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청창사에 합격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 사업 확장을 경쟁자들보다 2배 이상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청창사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업계획서 팁 3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템의 시장성입니다. 내가 선정한 이 아이템이 돈이 되는가입니다. 시장의 크기가 큰가 아니면 너무 작진 않은가 등을 고려해서 그거를 기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경쟁사와의 차별성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기존의 시장에 있는 그 아이템과 내가 지금 시작하려는 아이템의 차이점, 차별점이 명확하다면 그것은 정말 매력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쓸 때는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그 아이템의 차별성을 또렷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매출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장성도 나타내고 차별성도 나타냈다면 정말로 그 아이템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렇다면은 그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매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 계획서를 쓸 때에는 어려운 말로 막 복잡하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 듣는 사람도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심플하게 구상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바로 도전하세요. 온라인 창업 열풍이 시작된 지 3, 4년이 되었습니다. 유튜브에도 정말 수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쿠팡, 위탁 판매, 해외 구매 대행 등등, 월 매출 1000만원, 5천만원, 1억 등등. 그런데 그렇게 판매하고 나서 그 다음에 테크트리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사업에 있어서 온라인 판매가 끝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온라인 판매가 시작입니다. 저는 온라인 판매로 기본기를 쌓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매출도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었고 다른 분야로 사업의 확장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다면 다음 테크트리로 넘어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단계로부터 그 다음 단계까지 큰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사업의 정보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저의 청창사 비대면 피칭 영상을 끝으로 마쳐보겠습니다. 온라인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 옹크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고객은 의류 도매업자, 의류 소매업자가 있습니다. 의류 도소매업체 2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경쟁사로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류 도소매업자들과 1년간 호흡하면서 느낀 문제점들과 200개의 업체들을 설문조사하여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저희 플랫폼의 장점인 낮은 진입장벽을 통해서 신규 소매업자들의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매출액, 예상 매출액은 약 8억 원입니다. 해외시장 진출 방안으로는 K패션에 대한 수요가 높고 현지의 의류 소비의 80% 이상이 전통시장에서 일어나는 베트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성과 공유 제도를 도입할 것이며 일과 생활 균형 제도를 준수할 것입니다. 반지하에 살면서 노트북 한 대와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도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경하여 더욱 큰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